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배운 내용을 문제에 적용하는 문제풀이 시간으로 흥독고 확통 문제 중에서 1학기 중간고사 즉 경의수 파트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3번부터 보겠습니다. 1학년 3명, 2학년 3명, 3학년 2명 여러 명이 원형 탁자에 둘러앉는다. 원순열 좀 기억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2학년 3명은 이웃하고 3학년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 이웃한다는 원리 있고 이웃하지 않는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웃한다, 풀이원리, 이웃하는 녀석들을 묶어서 생각을 하라. 이런 게 풀이원리였고,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하라. 이런 게 원리였고요. 원탁이다, 원순열이다 라는 개념이 또 문제에 적용되어 있었죠. 자, 이런 몇 가지 결합된 이론을 얼마나 잘 풀 수 있는지. 자, 2학년 3명은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2학년 3명은 묶어서 한 명으로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학년 2명은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학년 3명 이렇게. 그래서 전체는 몇 명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4명으로 보고 이 4명을 원탁에다가 앉히겠습니다. 원순열이죠. 이 4개의 지역에다가 4사람을 앉히는 거니까. 그래서 4명을 나열하게 되면 얼마? 3팩토리얼 원순열 좀 적용해 간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는 3명이 이렇게 묶어진 덩어리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 녀석은 여기 자체 내에서 뭐 할 수 있겠다. 3명이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해지죠. 3팩토리얼 이웃하는 녀석들이죠. 이웃하는 2학년들이 이제 그 자체 내에서 자리 바꾸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3학년을 나열해야 되는데 우리 3학년이 갈 수 있는 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 찾아 들어간다. 4가지. 그 다음 3가지.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상대방 먼저 나열한 이제 3학년을 지금 나열한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 6 곱하기 6 곱하기 12 이런 형태가 계산되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6 곱하기 12 이렇게 됩니까? 그럼 36, 12 해주니까 얼마가 됩니까? 72에 36 이렇게 되니까 짜잔 432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이제 경우에서 마지막 산수 부분 보여가는 게 설명할 때 좀 답답하지만 사실 여기 핵심적인 여기 내용까지만 좀 설명하고 싶은데 좀 답을 보여드리니까 마지막 답을 구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원형 탁자에 앉는다? 원순열 문제다라고 제시되어 있고 이웃한다? 풀이원리 묶어라. 이웃하지 않는다? 상대방 먼저 나열하라. 이 중에서 아마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들은 이웃하지 않는다. 상대방 먼저 나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잊지 않고 풀이 원리들을 잘 적용해서 실수 없이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갑니다. 7번 문제 시작합니다. 같은 종류의 음료수 5개, 같은 종류, 신경 써야 될 문장이 보이네요. 세 사람에게 나눠준다. 물론 사람은 서로 다른 경우겠죠. 자, 이 경우를 봐라. 단 한 개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좋겠다. 이 같은 종류 음료수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이 좀 돼 있다면 이게 이제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다 라고 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을 좀 어떻게 풀까 이런 관점 때문에 지금 체킹을 한 겁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이 음료수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3개, 1개, 1개, 그래서 5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3개를 받았을 때 이 음료수의 모양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뭐 A 음료수, B 음료수, C 음료수냐, 뭐 A, B, D냐 이렇게 뭐 종류가 여러 개가 아니고 단지 그냥 개수만 딱 정해지면 되죠. 3개, 1개 해서 5개가 나눠졌어. 혹은 뭐 3개, 2개, 0개 해서 나눠졌어. 이런 식으로. 개수만이 달라지죠. 세 사람이 뭐 X, Y, Z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받은 음료수 개수가 그래서 이렇게 뭐 한 종류 이렇게 한 종류 또 다르게 받은 한 종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형태는 즉
서로 다른 세 사람이 받은 음료수 개수를 각각 A, B, C라고 해주면 이 합한 개수가 5가지. 서로 다른 세 개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를 선택한다? 5개를 선택한다.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선택한다.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선택한다.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정의 형태와 매치업되어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해 달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 중복을 허락하여 5개 선택하는 가짓수 공식 형태 딱 들어가고요. 으쌰 8 빼기 1 7 컨비네이션 5 컨비네이션 5는 이렇게 2를 또 바꿔가는 센스 됐습니까? 뭐 76, 뭐 76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하죠, 뭐 이렇게. 그럼 약분해 가지고 21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마지막 답 문제가 아니라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이 식으로 좀 살펴봐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되면 이쪽에 안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 여기까지. 그러면 완벽한 중복조합의 대표 유형이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 잘 이해되시죠? 가장 대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는 중복조합입니다. 거듭 강조해가면서 자, 이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됐어야 돼요. 지금 락쌤과 함께 문제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독고 11번 문제 이번엔 뭘까요? 서로 다른 3개의 상자 다른 상자 3개 좋습니다. 빨간 구슬 2개 파란 구슬 6개 넣으려고 합니다. 2개를 먼저 넣고 빈 상자가 없이 구슬을 넣겠다 되네요. 이제 조건이 붙어 있군요. 먼저 넣겠다고. 자, 그러면 3상자 중에서 2상자를 골라서 그곳에다가 상자 2개 골랐을 때 여기에 빨간 구슬을 딱 넣겠습니다. 다른 상자는 비어 있겠죠. 됐습니까? 빨간 구슬 들어갈 상자를 골라서 넣습니다. 뭐 순서는 필요 없으니까요. 짜잔. 자, 이제는 이제 파란 구슬 6개를 넣으면 되겠죠. 파란 구슬 어떻게 넣을까요? 근데 이 파란 구슬을 넣겠다는 얘기는 이게 아까 빨간 구슬 할 때도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상자만 선택해서 넣은 거거든요. 파란 구슬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빈 상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곳에는 반드시 구슬이 하나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이곳에다가 파란 구슬 하나 넣고 나머지 5개의 구슬 넣겠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죠. 근데 그리 계산하면 틀려요. 이유는 뭘까요? 1개 넣고 그 다음에 5개를 넣으면서 넣은 가짓수를 구해서 이제 곱하기가 들어가거든요. 곱하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과정에 뭐가 들어가 있죠? 순열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구슬 넣을 때 순서는 없거든요. 똑같은 구슬 넣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자칫 조금만 생각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3개의 상자에 들어있는 구슬 개수를 각각 x, y, z라고 해주면 이 합이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로 해서 열심히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곳에 개수를 딱 집어넣는 걸 구해가는데 이제 여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이 마지막 여기에 들어간 개수를 이곳이 0이 돼버리면 이 상자가 비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앞에 x 플러스 y 해서 6 들어가 있는 이 경우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니까. 맞습니까? 역시 또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써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은 이곳에 3h6 이렇게 서로 다른 3개 중복하여 6가지 서로 다른 2개 중복하여 6가지 이 부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풀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계산 좀 맞나요? 여기 계산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하죠? 더하기 하라 9 빼기 1에 8 컨비네이션 6 그러니까 8 컨비네이션 2 이렇게 계산하니까 28 계산되겠고 이 H6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8에 7 컨비네이션 6 그러니까 7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되니까 7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 형태는 3 곱하기 얼마? 28에서 7 빼니까 21에서 21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 63 이렇게 구해가면 그런 풀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는 좀 시켜드렸는데 중간 과정에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이곳에다가 하나 집어넣고 다른 데다가 문제 쓱쓱쓱 집어넣겠다.
아주 위험한 풀이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만 잘 통과하면 되는 거. 그래서 어쨌든 다시 아이디어 부분 밑줄 긋은 거 6개 다 집어넣는 거에서 거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빼기. 되겠죠? 자,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x집합에서 y집합으로의 함수다. 함수 대응이네요. 조건들이 붙어 있을 때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함수 대응이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함수 대응 6, 7, 8, 9, 10 뭐하고 있습니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 F3은 8이다. 자, 벤 다이어그램 조건 표시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 명심하십시오. 집합 대응, 함수 대응, 벤 다이어그램 이용한 조건 표시. 자, 그 다음 나 조건은 뭐죠? 이 부분이 대입해주는 숫자가 커져가면 나온 결과도 커져가야 된다. 점점 더 커져가야 된다. 그냥 크다가 돼 있으면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 조합인데 여기 갖다가 들어있으니까 이 갖다 들어있는 부분이 중복해주면서 커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복 조합 이런 형태의 이론이 적용된 문제. 됐습니까?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쪽에 1, 2는 이쪽에 6, 7, 8 이런 숫자가서 대응되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6, 7, 8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 2가 대응될 2개를 선택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6, 7 이렇게 6, 8 이렇게 되면 1은 6, 2는 8 이렇게 가면 되니까 뭐 더 커지진 않죠. 겹치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4는 그러면 뭐가 될까요? 4는 8, 9, 10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이거 기호써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곱하기 3 하면 되죠. 굳이 기호 쓸 필요 없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네요. 곱하기 3, 4 컨비네이션 2는 얼마가 되죠? 6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자, 해서 18 해서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뒤에 풀이가 문제가 아니고 중간 과정. 하하. 함수 대응 나오면 지금 문제보다도 더 복잡한 거 많습니다.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조건을 필요한 문제 조건이 전혀 없으면 문제가 너무 쉬워서 안 나오니까 뭔가 조건이 있을 겁니다. 조건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 조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의 충족 시간은 풀이 진행하는 거. 특히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거. 여기 크거나 같다가 돼 있으면 중복조합. 그냥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숫자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조합 이런 문제 형태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잘 이해됐더니 고마운 일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락쌤과 하는 문제 풀이 17번 함께합니다. 운전자 A, B를 포함한 7명이 2대의 승용차에 나눠 타고 여행 가려고 한다. 부럽다. 나는 문제 풀고 있어야 하는데 여행 가네요. 자, A, B는 고생 좀 하겠는데 운전하고 서로 다른 승용차 운전하고 승용차에는 최대 4명까지 탈 수 있을 때 나눠 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그렇군요. 자, A, B가 운전해야 되니까 A, B가 먼저 차를 타야 되겠습니다. C, D 어떤 차에 탈까요? A가 먼저 차를 타. C일까요? D일까요? 두 가지. B는 다른 차. 2 팩토리얼 그냥 2라고 하면 되죠. A, B 차 타는 방법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5명이 남았네요. 자, 근데 한 차에 맥시멈 4명까지 타니까 3명까지 태울 수 있겠네요. 운전자가 탔으니까. 그럼 셋, 둘 이렇게 나눠야 되고 또 나누는 방법이 있나요? 둘, 셋? 결국 사람을 셋, 둘로 나눌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5명 중에서 3명 고르고 나머지 2명에서 2명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뭐죠? 조편성한 거죠. 조편성. 그리고 나면 2개의 조가 생겼는데 3명 조, 2명 조. 얘네들은 이제 차를 가서 태우면 되죠. 차 태우기 탑승시키겠습니다. 자, 3명이 갈죠. A가 운전하는 차량입니까? B가 운전하는 차량입니까? 2 팩토리얼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2 곱하기 여기는 1이니까 필요 없고 10이고 또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답 40 해서 풀이는 끝났습니다.
산수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있을 때 아하 A, B가 운전해야 된다. 서로 다른 승용차다. A, B의 조건이 붙어있다. 조건 해결 들어가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에도 문제에 주어진 조건 셋둘 타야 되겠다. 조를 나누자.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복잡해지면요. 4명, 1명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조편성 후, 그 다음에 탑승. 그러니까 달리 얘기해주면 이쪽이 분할이고 이쪽이 분배 이렇게 되는 형태의 이론이 전개가 된 거죠. 자, 이런 논리 전개를 바르게 잘 진행할 수 있느냐? 경우의 수는 바로 이런 거 질문입니다. 논리 전개 바르게 하느냐? 이해되셨죠? 잘 이해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문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서술형 4번째 문제, 흥독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항은 좀 어려운 게 나오겠죠? 자, 긴장하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정사각형을 4등분했다. 등분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 되네요. 이곳에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 중복해도 좋다. 여러 번 쓰겠다. 인접한 부분은 다른 색 칠한다. 오, 그래야 영역이 구분이 되니까. 됐습니까?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깔만 칠한다. 그렇지. 한 곳 칠할 때 뭐 2색깔을 섞어가지고 뭐 칠할 일 없으니까. 자, 됐습니다. 이 문제의 중요한 점은 같은 색을 중복해도 사용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뱅글뱅글 돌리게 되면 모양이 같아지는 원순열 개념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칠을 합니까? 아닙니다. 자, 색을 중복해도 되기 때문에 이 면을 2가지 색을 사용해서도 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가지 색 중에 2가지 색을 선택합니다. 색 선택. 그 다음에 칠을 들어가면 되죠. 색을 선택하고 칠을 하는 절차. 2가지 색을 선택을 했어요. 칠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죠. 바로 이웃하는 곳에다가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뱅글뱅글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B, AB 이런 순서니까 아까 거꾸로 AB, AB 이렇게 칠을 했더라도 빙 돌리면 또 똑같이 AB, AB. 하하, 칠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만약에 색을 3가지 색을 선택했다고 치면은 일단 색 선택이 4 컴비네이션 3. 자, 색깔이 3개 있을 거예요. A, B, C.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몇 번 사용되겠습니까? 2번 사용되죠. 그래서 3가지 색깔 중에서 한 가지 색을 골라야 돼요. 3가지. 그건 뭐냐면 A, A, B, C 이런 식으로 2번 사용할 색을 선택하는 가지수죠. 색 선택. 2회 사용할 색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칠을 해보면 A라면 A를 이렇게 칠하고 그 다음에 B, C를 이제 칠하게 되는데 뱅글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B, A, C, A, B, A, C 이 B, C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일 없죠. 그래서 칠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예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4가지 색을 다 쓰겠다. 뭐 4컴비네이션 4는 뭐 안 써도 되는데 다 쓰겠다.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뭐다? 3팩토리얼. 왜? 원순열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 절차.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겁니다. 자, 계산은요, 맨 꼭대기 부분에서 4 컴비네이션 2였으니까 6일 거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3에서 12 될 거고요. 그 다음엔 1 곱하기 3팩 6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24 이렇게 나오겠죠. 또 역시 답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2가지, 3가지, 4가지 색 사용하는 색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맨 처음에 그 조건에 맞는 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칠 들어가고 이런 절차.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칠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중복한다라는 같은 색을 중복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현명하게 색깔 선택하는 개수로 나눠서 처리하는 방법. 됐습니까?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는 아주 작은 미수가 큰 실수의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접근하는 방법
어떤 논리를 전개해 가는지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 메모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이 항목들을 좀 이렇게 쓰고 있죠. 이외 사용, 뭐 원순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메모를 선생님처럼 해가면서 학습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면서 슬기롭게 경우기술 파트 부분을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흥도 없고 기출문제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낙건이었습니다.